안녕하세요. 선생님은 3학년 영어2 담당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 김경민입니다. 선생님이 자이스토리 2회를 뒷반에서 모르는 문항이 3개 정도 있다고 해서 해설을 다 해줬는데 앞반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학생이 많아서 똑같이 강의를 했던 내용을 되풀이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꼭 잘 보시고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득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29번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어법 문제입니다. 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신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법을 볼 때는 이 밑줄에 틀린 부분을 찾는 거죠. 찾는 건데 이 밑줄을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진짜 답으로 옮기면은 어떤 선지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오답의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어법은 여러분이 항상 맞을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능 어법은 되게 쉽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범위 같은 경우 어법의 범위는 중학교에서 끝나요.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배우는 문법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깔끔합니다. 하지만 29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2번 정답인 as를 보고 이거에 대한 오답이라고 하는 부분, 이 as가 답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무엇을 의도했을까? 원래 then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어법 요소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동급, 비교급, 최상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은 2번을 찾았을 때 납득은 아마 다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has it이라고 하는 도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도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는 혹시 it has와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건데 도치가 되는 우리가 이유는 크게 첫 번째 앞에 부정어가 나왔을 때, 두 번째 only 구문이 나왔을 때이죠. 이 앞을 보니까 no라고 하는 부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것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no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뭐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no examples of it 라고 하는 이 부정어 뒤에 또한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1번은 괜찮습니다. 2번이 바로 이 정답이었는데요. 사실 이 as를 보고서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동급 비교를 할 때 쓰는 전치사라는 것을 쉽게 떠올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as는 우리가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뭐 접속사도 있고 그리고 전치사로도 쓸 때도 뭐뭐로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as라고 하는 것이 연결하는 아이를 잘 볼게요. as 뒤에 with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앞에 concerned 뒤에도 wi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with 구문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구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은 such as Plato and Aristotle 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were generally 일반적으로 더 concerned with 뭐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with 첫 번째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보다 라고 하는 이 more 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왔죠. 그래서 more concerned A than B 라고 하는 이런 구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as가 이 more라고 하는 부분을 걸리기 때문에 이 거리가 되게 멀기 때문에 이거를 than이라고 원래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보인다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consisting이라고 해서 ing가 붙었죠. 이 ing가 붙은 것은 무엇이랑 구분해야 되냐면은 혹시 consisted가 아닐까라고 해서 분사 구문의 ing vs ed, pp 구문을 비교해봐야 돼요. 일단 분사 구문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보려면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 얘를 접속사처럼 연결해주는 기능은 아닐까라는 걸 봐야 되는데 앞에 it seems that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뒤에는 consisting처럼 분사 구문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ing냐 ed냐를 구분해야죠.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이 동사
연결해주는 뜻을 잘 봐야 되는데 consist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pp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ing가 잘 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왔죠. 투부정사는 항상 뭐랑 비교가 되냐면은 동명사랑 비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도 문제를 많이 풀었겠지만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네, 얘는 이제 consider과 같은 얘가 동사가 목적어나 또는 목적격 보어로 나오는 아이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은 플라토는 뭐뭐라고 여겼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consider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여기다라고 했을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느냐? 네, 됩니다. consider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 투부정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뭐 as도 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to도 당연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to be가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바로 4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4번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왜냐하면은 in which부터 song까지가 뮤직을 수식해주는 구문이죠. 해석해보면은 이 플라토는 음악을 여겼는데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은 그 음악 안에서 라이어와 플룻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혼자 연주가 되는 그 음악인데 그 음악은 어떻게 연주가 되냐면 혼자 연주했다고 하니까 뭐뭐가 아니에요. 댄스나 송과 같은 다른 노래나 춤과 같이 협주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연주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 되게 맛도 없고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고 되게 거칠다고 여겼다는 거죠.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뭐 자연스럽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사의 밑줄이 되어 있으면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형용사와 비교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보통 형용사와 부사를 이렇게 가르는 문제는 혹시 보어 자리에 이 형용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있지 않은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어 자리는 항상 부사가 올 수가 없죠.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그렇지만 이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장 전체 또는 span이라고 하는 뭐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해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설을 이제 끝내고 37번,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7번, 39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인데 우리가 순서는 꼭 요걸 잘 봐야 돼요. 순서 문제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는 것을 테스트를 하냐면은 글 속에 논리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연결어를 잘 보고 이을 수가 있는지 뭐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엮어주는 아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칭어가 있어요. 앞에 있는 단수나 어떤 정보의 내용을 담을 때 this, it, 뭐 that 이런 것들이 있고 앞에 있는 복수의 명사를 받을 때 they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칭어를 통해서 끈끈하게 연결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지를 항상 보고 요 두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삭제를 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번을 보면은 37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도 뭐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뭐 수능틱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순서를 잡을 때 뭐 A와 B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B랑 C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 A, B, C가 올바른 순서인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연결을 지으면서 순서를 읽잖아요. 근데 37번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무조건 뒤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가 보였어요. 그거를 만약에 찾았으면은 문제를 풀었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등급 정도 3등급 이상인데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B, C, A, B, C로 아마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아마 3등급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B를 찾기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좀 센스가 있다면 B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A가 먼저 올까 C가 먼저 올까? B에 이어질 수 있는 I를 A라고 봐야 되나 C를 봐야 되나 라고 봤을 때는 되게 두 개 다 매력적이에요. A도 되고 C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B가 맨 앞에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C가 맨 뒤에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A는 여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네 라고 해서 BAC를 잡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C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If it scares you, make a theory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정리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딱 잘 해주기 때문에 C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납득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앞부분만 보지 뒤를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뒤를 잘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 37번이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에 올 I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약간은 좀 지역적일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되게 좋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나 뭐 빈칸이나 이런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대조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색깔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하나 더 구분해서 이렇게 not alive라고 하는 이 보라색까지 좀 구분해서 컬러링을 하면은 이제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가지 펜이 있으면은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아이가 구름이라고 하는 거를요 되게 살아있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되게 무섭게 보인대요. 하지만 꼭 세모 해주시고, 근데 얘를요 양이라고 본다는 거죠. 양이라고 본대요. 그러면 귀엽네. metaphorical chai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은유잖아요. 은유. 그러니까 구름은 이꼴 뭐예요?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neutralize the fear. 아까 그 무섭다라고 하는 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중화가 된다는 거죠. B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면 무섭지만 초록색으로 보면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B에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The cloud may be seen thought of as alive. 노란색 나왔죠. But 또 세모가 나오고 It is no longer terrifying. 왜냐? Neutralize the fear 했고요. neutralization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요 중화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어요. 되게 좋은 그 앞뒤 연결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through metaphor이라고 하는 게 여기 또 나오죠. 이게 아까 뭐라고요? 구름은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but there's anothe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대비가 되는데 또 새로운 게 나왔다. 그건 뭐냐면은 theorize, 이거를 이론화하는 거죠. theory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theory를 만드는 거냐면은 체크하세요. cease to be alive. 얘는 살아있는 것을 cease, 멈추게 하는 것으로 새로 제3의 이제 strategy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확실하게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A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 theorize라고 하는 것이 아까 노란색 alive와 대조가 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은 뭐 대충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C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not alive로 보는 이 theorize를 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theoretical construct를 develop 하는 거다. 그래서 이론적 구념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so that eventually the fear of living clouds,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이 무서움이 disappear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의 기능이 그건 것이고, 또 그래서 border between alive and not alive,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의 어떤 그 경계에서 되게 이제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redefine 하라는 거죠. 얘는 살아있는 것을 멈췄다 라고 보라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노란색이면 뭐 하라? 보라색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었던 나름 괜찮았던 문제였고요. 자, 3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그 노란색과 초록색이 대비된 것처럼 수능 지문의 많은 내용들은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뭐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노란색이나 초록색 컬러를 다르게 하거나 근데 이제 수능 때는 우리가 이제 색연필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밑줄 치거나 두 줄 밑줄 또는 뭐 밑줄 치거나 뭐 물결 밑줄 이런 식으로 밑줄의 모양을 가지고 이 흐름을 상반되게 표현을 하면서 흐름을 따라가곤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특히나 빈칸 문제나 순서 문제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약간 정답을 약간 가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보편성에 대한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언어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 아니야. 얘는 다 달라. 특수하다. 보편과 특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는 양적으로 접근해야 돼. 숫자가 중요해. 하지만 그것과는 숫자로는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 양 vs 질. 그래서 quantity vs quality도 있고요. 한쪽이 뭐 친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but이나 however 뒤에는 이제 stranger나 아니면 enemy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되는 개념이 항상 그 전개가 되는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예측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상반된 두 개를 잘 보여주는 이 반전 포인트는 선생님은 아직도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시각화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반전을 나타내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뭐 however, but 이런 것은 쉽죠. 하지만 yet이나 still 같은 아이들은 아직 혹시 모르는 친구 있나요? 문두에 왔을 때는 이 아이들은요. 하지만이라는 뜻이 돼요. 하지만 아직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instead는 A 대신에 B일 때, rather도 A보다는 B일 때라고 해서 사실 얘도 반전을 드러내는 핵심 키, 이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항상 눈여겨보시고 보일 때마다 세모세모 해야 돼요. 세모세모. 자, 그러면은 일단 39번을 볼게요. 얘는 사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양이냐 질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maximize time on task 했을 때 시간을 극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화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얘는 양적인 거에 대한 문제니까 양이 들어갈 때 얘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체크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박스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isn't예요. not A가 나왔어요. 양 퀀티티브니까 양이 아니고 뒤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벗이 나오면 좋겠죠. 질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기 때문에 벗이 나오면 물론 여기에 벗이 나와도 좋겠지만 그거 대신 어떤 표시를 했냐면 rather 요거 체크해 볼게요. not A rather than B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뭐뭐보다는 양보다는 qualitative changes 이라고 하는 요거 질적인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질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은 아이들이 요거 체크할게요. Student view themselves 그들을 보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engage 참여하는 방식 and then 세 번째는 respond 그러니까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동사를 잡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these attitudes라고 하는 거 어떤 행동을 잘 보여줘야 되죠. 얘는 이 these attitudes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었던 동사 1번부터 3번까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그 행동이 여러 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고 요 아이의 행동이 잘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these attitudes니까 these 앞에 있었던 거니까 이건 질적인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3번과 4번은 되게 핵심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어요. 근데 3등급 정도 돼요. 2등급 정도 된다. 만약에 틀렸으면 분명히 4번으로 해서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얼추 글을 좀 읽는 친구들은 이쯤에 나와야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정확하게 위치를 3번으로 자신 있게 찍으려면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연결어 세모 꼭 하시고 that이 엄청 중요해요. that이 엄청 중요해요. that을 정확하게 지칭어를 주의 깊게 봤다면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3번 뒤에 있는 요 아이를 한번 읽어볼게요. that이 뭔지 모르겠어요. that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unlikely, 뭐뭐 할 가능성이 낮대요. positive effect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까
긍정적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자,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뭐가 좋다고 했어요? 얘는 질이 좋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질이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거는 그럼 양이에요, 질이에요? 양이어야죠. 그쵸? 그럼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어야 되는데 that은 뭘 받는 아이예요? 앞에 있는 아이를 받죠. 근데 앞에 봤더니 this attitude는 파란색 질이네.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양이 나와야 돼요. 그죠? 양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뭘 넣어야 돼요? 요 아이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aim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aims는 요 퀀티터티브가 아니라 퀄리터티브라고 주장했더니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가 주장한 그게 바로 질적인 거가 좋다라는 거니까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대시 양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3번에. 자, 그러고 맨 뒤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less 뭐 좀 아니에요. how much 양에 대한 것은 좀 줄이고 more 좀 더 강조해요. 뒤에 당연히 뭘까요? 질에 대한 내용이죠. 애들이 얼마만큼 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적인 내용. 그리고 또 more time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양이죠. want to 아니에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양보다는 교육에 있어서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쌤이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었고요. 뭐 이거보다 좀 더 빨리 한 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총 6개를 한 시간에 다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을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모두들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